오늘은 슈퍼 인클라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세트 똑같은 중량으로 한 세트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세트가 메인 세트인가요? 메인 세트 웜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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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첫 세트 이제 똑같은 중량 두 번째 세트. 댓글에 하나 있었던 질문인데요. 가슴이랑 어깨 이런 거 할 때 견갑 세팅을 같이 하나요? 아니면 가슴이랑 어깨나 이런 세팅이 다른가요? 이게 딱 그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견갑의 세팅, 견갑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걸 프레스 운동할 때 엄청 좀 강박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견갑의 그런 포지션적인 그런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주동근을 좀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? 제한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프레스 동작을 할 때도 이 견갑이나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쓰임을 제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 쓰면 제가 많이 봐온 케이스가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고 프레스를 할 때 이 뒤를 너무 묶어두려고 이거를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가동 범위 자체도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되게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거를 이제 중량을 처음에 딱 뜨기 전에 그 전에는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좀 최대한 체스트업을 잡아놓고 요거를 최대한 이제 가슴을 체스트업을 딱 잡아놓게 되면은 견갑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위치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찾아요. 그 상태에서 딱 중량을 뜨고 나면 견갑의 움직임은 사실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. 헬스장 다 마찬가지로. 마찬가지로 등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견갑의 움직임 자체를 좀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 있지만 프레스 동작 시에는 일부러 막 크게 뭐 견갑을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무조건 갖다 놔야 한다 막 이런 강박을 좀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견갑을 좀 처음에 세팅을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거예요. 분명히 뒤로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후인 시켜놓고 이제 동작을 해보는 뭐 그런 세트도 있을 거고 후인 하강을 해서 이제 세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실 거란 말이죠.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세팅에 대한 신경 쓰는 그 시기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그 부위에 대한 뭐 느낌이고 그 움직임이니까.
역시 좀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그 시기에 생각하는 건 진짜 비슷한 것 같다. 마치 그때 내가 프레스 했을 때 뭐 어디까지 내려야 되나 아니면 뭐 견갑 세팅이나 뭐 이렇게. 저도 좀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, 약간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정답을 막 찾으려고 했어요. 특히 이제 뭐 견갑의 위치,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이든지 내려오는 뭐 위치, 뭔가 무조건적인 그런 정답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을 때가 있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. 왜냐면 이게 뭐 정답, 뭐 그런 답안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,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, 물론 초보자분들이나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처음 이런 세팅 당연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본값이 돼버리니까 처음에 배우는 그런 음. 거를. 기본적인 뭐 그런 세팅법,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몸통의 이런 정렬이라든지 불편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세팅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제가 겪었던 것처럼 뭔가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뭐 무조건 어깨 좋아집니다. 뭐 가슴 좋아집니다. 이렇게 약간 정답처럼 돼버린 경우가 많아서. 이제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다 상술이고 거짓말이고, 너무 여러 번 말해서 진짜 입 아픈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, 몸이. 이게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마치 정답인 것 마냥 이렇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진짜 뭐 좋은 운동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,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운동 알려줄 때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. 아,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. 그게 맞지.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, 뭐 본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세팅,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자면,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을 뜨기 전에는 무조건 요 체스트업, 요 체스트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면은 견갑 위치 자체가 살짝 후인이 되고, 그리고 어깨가 아래로 살짝 떨어지겠죠. 그러면은 여기서 체스트업 해놓고 요 상태에서 중량을 딱 뜨고 그 이후로는 뒤쪽을 묶어두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만 계속 가져가고 요것만 열려져 있으면 돼요. 그냥 굳이 내가 이제 이 날개뼈 자체의 위치를 당기고 쪼고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레스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댄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들어 놓으면 알아서 눌러지고 살짝 뒤로 붙어요. 그냥 그 정도의 그냥 노력만 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 움직임에만 그냥 집중을 하시는 거. 저는 그렇게 하고,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팅을 할 때가 있고, 아니면 아예 반대로 뒤에 패드에 그냥 허리까지 그냥 등 전체를 이렇게 눌러놓고 살짝 어떻게 보면은 굴곡을 시켜놓고 프레스를 할 때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로 하는 거죠.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. 왜냐면은 이제 요거를 잡아놓지 않고 죽여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슴을 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진짜 어깨만 완전히 좀 고립시켜 놓고 리프팅을 하기 좋은 뭐 그런 세팅 방법이 있을 테고, 중량을 다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부위에 대한 고립도가 되게 높은 그런 세팅 방법이 또 있을 테고,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서 좀 찾아내는 게 제일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하고, 그럼에도 제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 깔고 가는 거, 제가 하는 방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, 중량 내가 몸으로 받기 전에 항상 미리 체스트업만, 여기서 날개뼈를 막 이렇게 막 구겨 넣고 막 이거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여기서 체스트업만. 그 다음에는 알아서
예전에는 한 10년 전쯤까지만 해도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은 진짜 운동할 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이 막 계속 이렇게 심지어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그게 좀 이제 강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. 두 번째 세트이자 마지막 세트. 요중량 바로 그냥 본 세트로. 무거워. 가슴 안쪽으로 채우는 게 좀 어렵잖아요. 안쪽까지 채운다는 게. 음. 안쪽을 채우는 운동에서는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덤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이소 계열의 운동, 한 손 한 손 따로 움직이는 그런 머신 종류들. 그렇게 해서 이 수축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바벨이나 스미스 머신처럼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 궤적보다는 수축 들 때 살짝 이렇게 붙는 궤적 있죠. 그런 게 아무래도 당연히 안쪽에 쓰임을 더 유도할 수 있죠. 그럼 뭐 당연히 이 상완 자체가 수축했을 때 조금 더 몸통 쪽으로 이 내 몸 중앙으로 붙을수록 당연히 이 안쪽까지 길이가 짧아지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. 자. 약간 이런 머신 말하는 건가요?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이소 계열 그런 운동들은 대부분 프레스가 궤적이 좀 붙어 들어가는 궤적이 많아서 도움이 됩니다. 시즌 분할이랑 되게 많아요. 싫을 때 분할법은 어땠나요? 똑같았습니다. 그냥 내추럴 때고 지금이고 뭐 케미컬 때고 돌출할 때고 그냥 운동 뭐 분할이야. 저 그때 매번 달라지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분할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. 그 주 매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에요. 이번 주 이렇게 했는데 운동이 잘 됐다? 그럼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,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안 됐다 4분할을 했다가 뭐 갑자기 3분할을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뭐 그거는 내추럴 때고 뭐 언제고 간에 운동을 하는 이런 방식 그런 거 자체는 똑같아요. 가끔 뭐 내추럴의 운동 방법은 케미컬 사용자와 달라야 된다.
당연히지. 아니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제일 큰 차이는 사실 저는 제가 직접 느껴본 바로는 회복력의 차이. 확실히 회복력에서는 좀 다릅니다. 지금 저는 어쨌든 그런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회복이 느려요. 정말 강하게 한번 운동을 하면 피로도가 좀 오래 가요. 원래 그전 같았으면은 뭐 한 이틀 등 운동을 정말 세게 하면 한 이틀 뒤에 또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잠이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그거 관절이 좀 아프다. 그 전에 하던 그런 정말 고중량이나 운동의 그런 강도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만큼 내가 뽑아내려고 하면 관절이 좀 삐그덕거린다. 지금도 사실 그 전만큼 할 수는 있어요. 중량도 들 수는 있고 비슷한 그런 운동의 강도, 볼륨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후가 문제다. 그 후가. 그래서 뭐 똑같이 하는데 좀 이제 뭐 휴식이 또 추가적인 휴식일을 좀 더 가져간다든지 잠을 더 많이 잔다든지 뭐 그런 부가적인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. 운동 방법 뭐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. 진짜 너무 요즘에 얘기만 나오면은 레이지가 올라온다. 진짜 레이지가 너무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적어도 좀 양심적으로 왜냐면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초보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? 자기가 책임질 거야? 좀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다. 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. 요즘 보면 자기 맘대로 뭐 심지어 몸도 하나도 없어.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. 오?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제가 나중에 은퇴하게 되거나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고 또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좋아. 돈 벌어야지.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정보도 이거 잘 떠들어서 잘 포장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영상을 올린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던 사람도 혹할 수밖에 없어요. 사람이라면. 모든 대한민국 헬린이들을 제가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속성 다이어트 2주 좀 넘었습니다. 지금 다음 주면 촬영을 하고 속성 다이어트가 끝나니까 오늘 한번 다이어트 이제 2주차 그 기념으로 좀 이따가 한번 다이어트 현황 바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전 그 뚱땡이 바디 체크 이후로 2주하고 한 반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.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위치 얼른 이 다이어트를 끝내고 3월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시작. 그때부터는 조금의 이 사이즈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부터는 뭐 제가 이 사이즈를 올리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한번 차근차근 담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. 그럼 이제 늦끄는 하루 오케이.